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레스비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레스비님 정말 감사합니다. 연예인, 대기업, 공무원 출신들이 사기 잘 당하고 사업 왜 잘 말아먹나요? 질문입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뭐 사기는 굳이 연예인, 대기업,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다 잘 당합니다. 네. 사기는 그냥 작정하고 하면 웬만한 사람들 다 당해요. 네. 우리나라는 사기공화국, 도처에 사기꾼들이 널려있습니다. 여러분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사기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꼭 연예인만 잘 당한다, 뭐 대기업만 잘 당한다, 꼭 그렇진 않아. 근데 유독 연예인, 대기업, 공무원들이 당할 가능성이 큰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일반 사람들보다 연예인, 대기업, 공무원분들이 당할 가능성이 큰 건 사실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연예인 따로, 대기업 따로, 공무원 따로 얘기해 볼게요. 우선 연예인. 연예인 같은 게 왜 그랬냐면 세상 물정이 어두워요. 연예인들은 돈을 좀 일반 사람들보다 쉽게 벌죠. 뭐 그분들이 힘들게 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잖아. 뭐 작품 하나 잘 되고 CF 같은 거 잘 걸리면 평생 벌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어.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직장을 다녀가지고 그 돈을 버는 방식이 아니잖아. 이분들은 뭐 작품 하나 잘하면 사실 뭐 영화 하나 찍어가지고 그거 흥행하고, 그리고 뭐 방송 프로그램 잘 맡아가지고 광고 같은 거 잘 찍으면 굉장히 우리 일반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뭐 작품 잘 되고 광고 많이 찍으면 엄청난 돈을 법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벌면 이제 사치 심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연예인들이 보면,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봤죠. 연예인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이래가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누구한테 맡겨놨어. 뭐 매니저나 아니면 이제 가족들을 맡겨놨는데 정작 이제 시간 지나고 나서 내가 그 돈을 쓰려고 하니까 없어. 안 줘. 돈 달라고 하니까 막 때려. 아니면 그 돈 뭐 들고 날라. 이런 일이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내가 번 돈인데 돈을 맡겨놔가지고 이제 끝났으니까 달라고 하는데 안 주는 거야. 다 날려먹은 거예요. 이게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일종의 사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연예인들이 보통 일반인들 잘 몰라요. 네. 정이 약해요. 대부분 보면 연예인들이 좀 보면 일반 사람들보다 보면 보통 사기 당하거나 가족들한테 이제 당하신 분들이 천성이 나쁜 사람은 별로 없어. 내가 보면 천성이 너무 착해서 그런 것 같아. 예. 보통 사기에 당하는 분들 보면 정이 약해요. 정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연예인 중에 사기 당했던 분들 보면 좀 모난 구석이 있는 연예인 있는지. 보통 연예인 중에 좀 이미지 나쁜 연예인 있는 건 사실이지만 보통 연예인 중에 뭐 가족들한테 뭔가 피해 입었다거나 이용당했다거나 아니면 뭐 자기가 본 돈을 누구한테 피해 입었다 이런 분들 보면 사실 누구한테 나쁜 분들은 없어요. 이미지가 좋은 분들이야 이게. 근데 연예인들이 보통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 대중한테 많이 알려져서 아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인간관계가 좁아요. 왜냐면 연예인들이 어떻게 보면 신분 노출이 잘 안 되잖아. 대중 앞에 안 나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암암리에 만나잖아. 기껏해야 뭐 같이 작품 찍는 뭐 동료 배우나 아니면 기획사 식구들이나 뭐 매니저, 이게 다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가장 의존하는 게 누구냐? 매니저예요, 매니저. 나랑 이제 동고동락을 같이 한.
다음 썰리약금입니다. 장훈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매니저한테 그 맡겼는데 매니저가 그걸 돈 들고 튄다거나 뭐 광고비 아니면 이제 뭐 계약금 같은 착복해서 이제 날린다거나 그런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보면 이제 좀 정이 약하고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몰라. 아, 알리는지 모르겠다고요? 뭐 관심 받으려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억울하니까 그러겠죠. 억울하니까. 네. 보통 연예인 중에 사기 당하는 분들도 보면 정각이 약해. 정각이. 보통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정이라는 게 무서워. 사기 당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 잔정이 많은 분들이에요. 정이 많다는 건 뭐냐, 사람이 뭔가 돈 부탁 같은 걸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 누구의 말을 또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이 약해요. 얘네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인간관계가 좋고 세상 물정이 좀 어둡고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작품 활동 오래 한 사람일수록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좀 이제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이제 좀 잘해주고 이렇게 좀 친하게 잘 대해주면 근데 넘어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넘어가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등쳐먹으려고 내가 본 돈 노리려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대기업 이것도 비슷한데 대기업은 왜 당하냐 하면 일단 근자감이 심해요. 근자감. 보통 대기업 출신이라면 이 근자감 없는 분들 찾기 힘들어. 그러니까 보통 사기를 당한다는 건 뭐냐 하면 다니는 중에 당하는 게 아니라 일을 그만두고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을 나왔던 분들, 공무원도 공무원 다니는 중에 사기 당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그만두고 나온 사람이 사기 당하는 거죠. 근자감. 그러니까 대기업 공무원은 같이 묶을게요. 자기가 나는 그래도 대기업에서 어느 정도 위치까지 갔다, 누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에 일을 했다, 꼭 물어보지 않아도 얘기합니다. 야, 내가 어디 다닌 줄 아나? 당신 삼성전자 다녀봤냐고. 나 거기서 차장같이 뛰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기업 출신들이 나오면 다 잘 말아먹는 것 같아.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왜 사기를 당하냐면 보통 이제 이분들이 퇴직금이나 이제 그동안 벌어놓은 돈 있잖아요. 돈이 있으니 보통 은퇴하면 투자나 사업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압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같은 게 생각해봐. 대기업 뭐 임원까지 했으면 모르겠는데 보통 차장, 부장까지 했으면 40대 중후반? 그때 나오겠죠. 나오면 이제 가족들이 있겠죠. 가족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애들이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 되면 아직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 들어갈 때 많잖아요. 그리고 뭐 아직 아파트 대출금도 남아있고 그런 경우 꽤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반 직장이 아니라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돼. 근데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보통 대기업 다니고 나왔던 분들이 보통 회사에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 뭐 프랜차이즈 사업한다거나 아니면 분양 사업이나 투자 사업 같은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사기꾼들은. 저분들 보통 이제 대기업 다니고 나오면 회사에서 뭐 희망퇴직하고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기본급 이제 몇 개월치 하고 퇴직금하고 해가지고 돈 두둑이 준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장담하는데 이번에 금융권에서 이제 희망퇴직 받잖아요. 그분들 돈 많이 챙겨서 나오거든. 사기꾼들이 그분들 노리고 있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커. 왜냐면 금융권에 있는 분들은 자기들이 똑똑하다 생각하거든. 자기들이 그래도 문과 중에선 문과로 갈 수 있는 직장에서는 거의 탑클래스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거기다가 나올 때도 많이 챙겨서 나왔기 때문에 그 근자감이 있어요. 이게 오히려 독이 되는 거야, 이게. 회사 다닐 땐 당연히 뭐 이 회사가 대단하니까 뭐 내가 자부심까지 다닌다 하더라도 나오면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대기업 출신이 하더라도
내가 뭐 그만두고 나왔으면 다시 그 회사 다닐 일 없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 먹어서 불러줄 일도 없고. 맞잖아요. 나오면 딴 거 해야지. 근데 보통 뭐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대기업 다니던 분들이 이게 심해. 한 10명 중에 7명 다 가지고 있어. 남자분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뭐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알만한 뭐 삼성현대, LG, SK 이런 쪽에 다녔던 분들 뭐 한 2, 3년 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항상 자기가 뭐 좋은 데 나왔다고 남을 가르치려 들어. 자기가 뭔가 많이 알고 있는 것 마냥. 뭐 회사 다녔을 때 뭐 이제 정보는 많이 알고 있겠지. 근데 알고 있으면 뭐해? 알고 있으면 뭐 하냐고요. 어차피 써먹을 기회가 없는데. 근데 대기업도 사실 그런 거예요. 뭐냐면 대기업 다녔던 분들이 대기업 그 회사 안에서만 일을 했기 때문에 대기업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데 대기업 밖에 일은 잘 몰라요. 보통 대기업 일이라는 게 한 파트만 맡아가지고 거기만 이제 찐득하게 하잖아요.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회사 직원들하고 회사 사업팀 안에서 일을 하지 우리가 영위하는 회사 밖의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서 먹고 사는지 잘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뭐 희망퇴직하고 나와서 다른 일을 봐야 되는데 아직 돈 나갈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일반 회사 다녀봤자 돈 얼마 안 되고 남 밑에 일하기 싫고 그럼 뭐 해야 될까? 투자하는 거야. 뭐 부동산 투자나 뭐 분양 투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런 거 하다 날려 먹는 거예요. 특히 분양 투자 같은 거 있죠. 뭐 상가 투자 이런 것들은 아마 제 생각엔 대기업이나 공무원도 많이 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세상 지식이나 식견이 좁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자기가 회사 다녔던 그 부서는 알겠지. 근데 뭐 거기만 다녔던 거지. 이제 밑바닥 생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죠. 이거는 뭐 사실 뭐 연예인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의외로 전문직 분들도 사기를 많이 당해. 전문직 분들도. 왜냐? 전문직이라 하면 똑똑하다 생각하는데 그 똑똑한 건 뭐냐면 자기가 전공하는 그 지식에서는 굉장히 발군의 어떤 지식과 정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세상 돌아가는 건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노리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좀 우쭈쭈 해주면 잘 넘어간다는 거라서. 그래서 보면 보통 형님 대접해주고 아부하면 이제 꼬시기 쉽다는 거 아닌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 아이고 그 삼성 다녔다면서요. 얘기 들었습니다. 와 좋은 데 다니셨네. 아니 그 교장까지 하고 오셨다고요? 와 공무원 성공하셨네. 야 열심히 사셨구나. 제가 많이 배워야겠네요. 하면서 이제 뭐 술 사주고 뭐 고기 사주고 하면 넘어간다니까 이게.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 구슬리는 방법이 있어요. 막 형님 하면서 있잖아요. 깍듯하게 보시고. 보통 이분들 꼰대 아니야. 꼰대들 다른 방법 간단합니다. 깍듯이 보시면 돼요. 말대꾸하나 깍듯이 보시고 네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막 서비스업 대하듯이 하잖아요. 그럼 넘어가요. 넘어가. 잘 대해주고 앞으로 뭐 자주 올 것 같은데 말씀 놓으세요. 친동생 생각하시고 그냥. 저도 뭐 이 동네 사람인데 예. 앞으로 뭐 제가 좋은 거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예. 저도 뭐 형님한테 배워야지 뭐 이런 식으로 관계를 허물어버리면 넘어간다니까 이게. 예. 보통 이런 대기업 공무원들 꼰대들이 많잖아. 꼰대들이 많으니까 꼰대들이 보면 자기들 있잖아요. 이 자존감 이렇게 올려주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 와 삼성 거기 야 그 회사 정말 대한민국 16기업 아닙니까? 야 거기서 몇 년간 일하셨다고요? 20년 넘게요. 이야,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상당히 기여하셨네.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 또 좋아한다니까 이게. 야 공무원 요즘에 뭐 공무원들이 하는 게 별따기 아닙니까? 야 그런 공무원을 또 정년퇴직해서 그거 대단한 거죠. 야 누구는 뭐 공무원 시험 봐도 못 보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식으로 또 올려주면 또 광대승천한다니까 이게.
그렇죠. 이유 없이 친근한 척하면 경계해야 되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 경계심이 없어요. 사람이나 경계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과 의리 이런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 밥 사주고 술 사주면 약해요. 예. 보통 저분들이 처음에는 뭐 잘 모르는데 저분들이 뭐 이런 거야. 뭐 이렇게 뭐 얘기 나누면서 삼성 다녔다가 뭐 고등학교 얘기하자. 그러면 어떻게 연관지을냐? 뭐 초등학교에 나왔습니까? 뭐 중학교에 나왔습니까? 아 그래요? 나 그 중학교 나왔는데 몇 기십니까? 아 그래요? 제 직속 선배님이시네. 이런 식으로 학연지연 들먹거리면 어떻게 엮이게 돼 있거든 이게. 학연지연 뭐 동네 아니면 사촌 지인들까지 다 엮는 거예요. 어떻게든 한번 연관성 만들어 보려고. 그 예전에 여러분 그 영화 중에 범죄와의 전쟁 아시죠? 그 체이켄도 그랬죠. 체이켄도 어떻게든 뭐 8촌 뭐 10촌까지 해가지고 족보집 봐가지고 어떻게 엮으려고 하잖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또 작업 걸면 넘어간다고. 네,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뭐 이게 무조건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어디까지 제 생각입니다. 네. 아무튼 정리하자면 연예인, 대기업,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사기 당하기 쉬워요. 우리나라 사기실이 굉장히 좀 교묘하기도 하고. 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기 기술도 발전합니다. 예, 기술이 진화한 속도보다 사기가 진화한 속도가 더 빨라요.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스마트폰 이렇게 눈탱이 맞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냐고. 그리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기꾼들은 더 기승을 부립니다. 왜냐, 사람들이 이제 경기가 어려우면 돈 벌기 힘들잖아. 그러면 뭔가 이제 좋은 어떤 이제 투자나 재테크 수단으로 어떻게 위기를 타파하려고 하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사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기를 잘 당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누가 갑자기 뭐 밥 사준다, 술 사준다 하면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시고. 그리고 요즘에 좋은 투자 없습니다. 항상 얘기하죠. 좋은 것은 절대 나눠가지지 않는다. 그 말씀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